전남권 의대를 국무를 통해 결정한다는 전남도의 방침에 서부권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도민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호남은 단연 1위였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등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들이 특히 높았습니다. 5.18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설치된 5월 걸상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훼손돼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75%가 넘는 통학 차량들이 안전점검 미비로 적발된 가운데 점검 현장에 통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무를 통해 전남권 의대를 어디로 둘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합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 대정부 설득 과정이 있었는지, 도민과 최소한의 소통이나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지역민들은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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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군의원들이 비회기 중이지만 의회에 모였습니다. 통합의대 설립 방안에서 공모를 통한 단일의대 설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라남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들은 통합의대 설립 방안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던 입장이 10여일 만에 바뀐 것은 전라남도가 당장의 정치적 부담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통합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대정부 설득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도민과의 최소한의 소통이나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전라남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 의회는 공모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목포대 의대 설립이 실현될 때까지 지역민과 함께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라남도는 공모 방침을 철회하고 전남 서부권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조속히 확정질 것을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목포대학교 의대 신설을 반드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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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지역 사회단체들도 본격적으로 목포대 의대 신설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된 전남 서남부 지역을 위한 목포대학교 의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안군 의회와 영암군 의회 등 전남 서부권 기초의회들도 총선 이후 릴레이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의 단일의대 선정을 위한 영용업체 선정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목포대와 순천대 그리고 인근 지자체장들에게 이번 전라남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를 가진 뒤 공고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신력 기관에다 그걸 의뢰하겠다는 거죠. 이제 공고와 띄우는 것은 관련된 데 다 설명도 드리고 나서 그렇게 나서 이제 할 거예요. 전남지사가 공모를 통해 단일 의대를 결정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한 것은 지난 2일. 오락가락한 전라남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호남이 유독 높았죠. 호남 지역의 높은 사전투표 열기 중에서도 특히 높은 곳이 어딘지를 보니 민주당 후보에 맞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서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들이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오는 10일 22대 총선 본투표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그중에서도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투표 열기는 특히 뜨거웠습니다. 장성 50.04%를 비롯해 한평 49.77%, 담양 48.9%, 영광 45.9% 등 평균 사전투표율은 48%로 전남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와 무소속 이석형 후보 간의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돼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 힘있는 다선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민주당 단수 공천의 비판적인 반발 여론이 뒤섞이면서 높은 사전투표율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고 나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택시 기사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했다고들 그래요. 광주에서는 동남을 선거구가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안덕월 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한 후보 간의 격돌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의 사전투표율은 41.3%까지 치솟으며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는 거고,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총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각 정당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 광주 전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라남도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기능 축소에 따른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단계별 지원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경계 단계 돌입 시부터 대응 체계를 적용해 단기로는 일부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기능 전환하고 장기로는 동서부 전 권역 중환자실 부족 시 병상 확충 가능 의료기관을 발굴해 중환자실 설치 비용을 1병상당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계 단계부터 지방의료원의 숙련 간호 인력을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한시적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역 앞에는 독재 정권 타도와 민주화를 외치다 분신한 고 강상철 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5월 걸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쓰레기가 쌓이는가 하면 곳곳이 훼손돼 그 의미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목포역 광장 앞. 구석 한켠에 허름한 조형물이 눈에 띕니다. 다가가 살펴보니 곳곳에 균열이 가득합니다. 표면 일부는 아예 깨져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조형물은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해 시민 성금으로 설치된 5월 걸상. 1986년 목포역 광장에서 독재 정권 타도와 민주화를 외치다 분신한 고 강상철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5월 걸상위원회와 5.18 기념재단 주관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 이렇다 할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열악한 유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 정부가 인정한 5.18 희생자 164명을 형상화한 기둥 틈새는 물론 돌로 된 적재물들로 가려져 있던 5월 걸상 상단의 구멍 속에도 비닐봉투와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5월 걸상에 올려져 있던 적재물을 치우니 그제야 강상철 열사를 추모하는 글귀가 보입니다.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5월 걸상의 열악한 보존 상태에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좋은 취지의 조형물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면 퇴색하지. 뭐라고 그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정말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들도 희생을 했지만 유족들이 너무도 정말 우리가 위로할 분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5월 걸상은 부산과 서울 등 모두 6개. 관리는 지역의 5.18 관련 재단이나 사업회들이 도맡고 있다 보니 적은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내부적으로는 철거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설치 이후 이렇다 할 관리 주체를 찾지 못한 채 해당 자치단체들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황. 기억해야 할 숭고한 희생 정신과 민주주의를 되새기기 위해 설치된 5월 걸상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물론 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7대 이상이 안전점검에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서희령 기자가 점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년에 2차례씩 실시되는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점검에서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광주 전남 어린이 통학버스는 1,300여 대, 전체 10대 중 7대 이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15%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개선됐을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현장에 직접 동행해봤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과한 썬팅을 한 차량이 적발됩니다. 얼마나 진한지 측정을 못해요.
썬팅이 지나면 차량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를 확인할 수 없어 정부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접이식 좌석을 추가한 사례도 여러 대의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10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이걸 접지를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올라타겠죠. 그러면 사고 난 상황에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세버스가 한 군데만 해야 불리지. 그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당당도 나가요. 서인들이 사람들이 너무 햇빛이 세다 보니까. 과속 구간 등 위험 운전 행동을 데이터로 전송하는 운행 기록 장치를 등록하지 않은 학원 차량들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운행 기록 장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부착하거나 부착되어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운전자가 별로 없습니다. 2시간 동안 16대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단속한 결과 한 대당 많게는 5개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나왔던 운행 기록 장치라든지 어린이 보호 표지판, 좌석 안전띠, 그다음에 좌석을 임의로 추가로 설치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들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이윤석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사막도 호텔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사막도에 고급 호텔이 들어선다면 사막도는 호텔의 정원이 돼버리고 시민들은 접근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 교체를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시공업체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64살 최모 씨의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53회 전국 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 장애학생체전을 앞두고 다각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목포역 광장에 체전 카운트다운 시계탑을 설치했으며 종목별 경기장과 경기 일정 등 체전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도록 누리집을 구축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누리 소통망을 활용해 체전 붐업 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18,0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22개 시군 50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목포시는 대조긴 오는 11일 새벽 바닷물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4.9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상 근무반을 편성하고 배수 펌프장과 배수 관문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급증하는 도로 파임, 이른바 포트홀 정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을 긴급 투입해 11개 위험 구간 10km를 정비합니다.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은 1,435건으로 지난해보다 3배 넘게 급증했는데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이 많았던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임시 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노면 절삭 후 고강도 아스콘 포장 등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를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평구는 해보면 문장리의 3.1 만세탑 광장과 문장장터 일대에서 4.8 만세운동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4.8 독립만세운동은 지난 1919년 4월 8일 지역의 애국지사 24명이 한평 보통학교 학생들과 함께 장날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건으로 이번 추모식에는 주민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3.1 만세탑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올해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3월 말 기준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최근 마무리된 2024 영암 왕인문화축제 기간에 고향사랑 기부가 줄을 이으면서 한 몫을 한 것으로 연령별 기부자는 40, 50대가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